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유독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걸 잘 알아채시나요? 우리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잘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좀 눈치채지 않을까요? 그래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거나 긴장을 해서 손이나 이마에 땀이 맺혀 있거나 혹은 표정이 어색하거나 다리를 떨고 몸이 산만하거나 말을 막 빨리 하거나 말을 길게 하거나 그런 행동들을 보면 거짓말을 한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아쉽게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의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네요. 사회심리학자 찰스 본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각각 보여주고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는 실험을 했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행동만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을 잘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결과는 놀랍게도 거짓말하는 사람을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이 54%, 반반에 가까운 확률로 구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훈련된 경찰과 훈련되지 않는 학생도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데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말 탐지기는 어떨까요? 이 거짓말 탐지기도 참고 자료로 쓰일 뿐 결정적인 법적 논란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는 사람은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도 생리적인 현상이 불안하게 나와서 거짓말 탐지기에 거짓말로 탐지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태연하게 이 기계가 감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범인은 언제든지 말을 하다가도 중간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신뢰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강 의대생 사건 범인들도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했던 거죠. 얼마든지 거부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하기보다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더 집중하라고 합니다. 이전에 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이 완벽하게 일치되는 거짓말을 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너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먹을래? 너 아이스크림 좋아하잖아. 그랬을 때 상대방이 나 아이스크림 안 좋아하는데? 나 아이스크림 먹으면 배탈 나서 나 아이스크림 못 먹어.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나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너 아이스크림 못 먹는다며. 그랬더니 내가 언제? 뭔 말이야. 나 초코 아이스크림 줘. 이렇게 상대방은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나는 그 진실을 알게 되죠. 이런 거짓말은 가볍게 넘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 거짓말 한 사람들이라고 한 번으로 멈추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작은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거나 중요한 약속을 한번 해보세요. 돈을 갚지 않으면서 미안함이 없거나 약속을 지속적으로 어기거나 이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 말씀드릴게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유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제가 유치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적에 어린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왜 어린아이들이 거짓말을 잘할까요? 그것은 자아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나이이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기가 방어 기제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친구를 때렸어요. 근데 맞은 아이가 다시 나를 때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파서 울었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가가요. 왜 울게 됐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나 때렸어요. 그러면서 막 울죠. 나는 아프고 저 아이가 나를 때려서 아프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본능에 의해서. 그래서 성인이 됐는데도 이 유아기 시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아 형성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로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이분들의 가정 환경을 살펴보면요, 통제를 강하게 받았거나 혹은 반대로 근거 없는 칭찬을 남발하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아요. 강한 통제를 통해서 자란 환경은 내가 통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야 했고, 반대로 남발하는 칭찬을 받던 사람들은 밥을 먹어도 칭찬받고,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어도 칭찬받고, 뭘 해도 칭찬받고 지지받는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은 바깥에 나가서 내가 칭찬받을 정도로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피아노 도레미파솔라시도 만 칠 수 있어도 나는 피아노 칠 줄 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와, 너 악기도 다루냐? 이렇게 칭찬을 받고야 마는,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특징 세 번째, 이 사람들은 도덕성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이 키우면서 학폭위 열어본 적 있으시죠? 주변에서 접한 적 있으시죠? 피해자가 황당한 건 가해자가 자기의 잘못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가해자 부모님도 자기 잘못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시간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돈은 소중한 것이다. 내 것이 중요한 만큼 남의 것도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같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모릅니다. 남의 험담을 하고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험담을 듣고 나 이런 험담한 거 후회된다. 내가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도덕성을 느끼거든요. 잘못된 걸 느껴요. 하지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없습니다. 인간은 서로를 믿고 받아들이는 본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짓말로 피해를 당해도, 금전적으로 피해를 당해도 자꾸 회복하려는 본성이 있어서 다시 또 믿는다 그래요. 하지만 반복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또 나에게 아픔을 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말하는 사람 특징 세 가지, 이 사람들은 유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만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내가 피해받지 않는 선에서 유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누군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가면 보다 나은 내일이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